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에서의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가 아니라 이 가스통 바슐라라는 사람의 음, 그뭐 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 시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그 역동적이고 행복한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그런 참 매력적인 그런 뭐 철학자이자 아, 음, 뭐 이미지 시학이라고 그럴까? 음, 그런 세계를 펼친 분인데 하여튼 그 가시송 바슐라르의 행복과 몽상의 시작이라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몇몇 바슐라르의 음, 작품에 나타난 몇몇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 바슐라르의 그 일생에 대해서는 뭐 여기 그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음, 음, 뭐 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 또 바슐라르의 저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음, 뭐 그, 순간의 미학, 새로운 과학 정신, 불의 정신 분석, 부정의 철학, 물과 꿈, 공기와 꿈,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공간의 시약, 몽상의 시약, 촛불의 미학. 이러한 작품들이 지금 많이 번역이 돼 있죠. 음, 거의 뭐 바슐라르의 모든 작품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음, 아, 저희 요 바슐라르의 세계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 아텐 스타디에 그 김용희가 그 강좌를 편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바슐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인용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력의 철학자, 시인과 같은 철학자, 연금술사이자 현재 이미지를 지닌 철학자 바슐라르. 원래 과학 철학으로 자신의 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가 어느 날 과학 철학에서 예술 철학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를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과학의 실용적 교육에서 철학 교육으로 옮겨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제 처음에 이제 과학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철학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도 행복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불만족의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디종 바쇼르가 이제 디종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한 학생이 나의 살균된 세계, 이 살균된 세계라는 게 참 아주 인상적인데, 음, 음, 나의 살균된 세계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건 하나의 계시였다. 사람은
살균된 세계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 왜? 거기는 생명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생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들끓게 해야 한다. 예. 그 상상력을 회복시키고 실을 발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지적에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살균된 세계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아, 생명의 온기가 없구나. 아, 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음, 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과학 철학에서 예술 철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나온 그 작품들이 그 이른바 사원소에 관한 연구, 뭐 불, 물, 공기, 흙, 이제 이런 그 저수를 계속 펴내게 되는데, 불의 정신 분석, 물과 꿈, 공기와 꿈, 대지와 의지의 몽상, 대지와 휴식의 몽상,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거의 다 이것은 이제 그 시의 이미지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몽상의 시학, 공간의 시학, 그다음에 촛불, 음, 이리까지 그 상상력 연구는 현대 상상력 연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새롭고 활기찬 방식으로 이어진다. 음, 음. 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상상력 연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상상력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상력 연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음, 상상력 연구의 독특함은 과거의 상상력에 대한 철학적 연구들이 인식 능력으로서의 상상력, 주로 이제 인식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을 다뤄왔는데, 음, 음, 그것은 이제 의식 상태로서의 상상력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인식 주관의 능력 내지는 상태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머물렀다면 그 바슐라의 상상력의 세계는 그 상상력을 세계와 공감하는 능력 또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창조적 능력을 다루는 이제 그런 상상의 연구다가 전환하게 됩니다. 음. 그 당시로서 아주 새로운 그런 시도였죠. 음. 음. 자, 에, 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김융의 그 바슐라르 강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살균된 세계에서 그 생명이 넘치는 미생물들이 들끓는 그런 아, 그 생명의 세계로다가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조금 바슐라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 작품을 원문과 함께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번째로
시인은 독자의 영혼에 시적 감정을 일깨우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음. Le poète est celui qui a le pouvoir de déclencher le réveil de l'émotion poétique dans l'âme du lecteur. 시인은 celui,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Qui a le pouvoir, 힘. 어떤 힘? pouvoir de déclencher le réveil.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일깨우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일깨우는 어, 힘, 능력. 뭘 일깨우냐? l'émotion poétique, 시적 정서, 시적 감동, 시적 감정. 음. dans l'âme du lecteur. 그러니까 독자의 영혼 속에 그 시적 감정을 일깨워주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다. 음, 음,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 흥분을 준다. 인간은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conquête des superflus donne une excitation spirituelle plus grande que la conquête du nécessaire. conquête, 뭐 획득, 정복 그런 뜻이죠. superflu는 이제 그 나머지 그 여분의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그 생존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은 돈, 윈, 엑사시형 스피리트, 정신적 흥분을 준다. 프리그라운드, 더 큰, 무엇보다 플리크죠. 그 la conquête du nécessaire. 이제 necessaire하고 superflu가 이제 대립되는 거죠.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이 necessaire는 꼭 필요한 거. 생존에 꼭 필요한 거.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정신적 만족을 준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것은 이거 약간 좀 해설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쓸모없는 것에 열정하는 유일한 존재다. 바슐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결코 쓸모없는 것에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만이 그 쓸모없는 것에 열정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다만 생존에 필요한 것들, 다만 먹고 또 자손을 보존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생존에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죠. 그러나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존에 아무 쓸모없는, 이를테면 뭐 반지나 목걸이나 뭐 이런 것 등에 더 집착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그냥 뭐 쓸데없는 반지나 쓸데없는 목걸이 이런 거 왜 해요? 그러나 그거에 열정적으로 집착하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또 인간이 불을 피우는 것은 이제 불을 발견해서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불을 피우는 것은 불을 안 피우면 얼어 죽기 때문에 불을 피운다기보다는 그 불의 그 따스함을 즐기기 위해서 불을 피운다는 거죠. 음. 만일 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기에만 불을 피우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인간 다른 동물처럼 몸에 털을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진화를 했겠죠. 음. 이게 또 음식에 불을 사용하는 것은 뭐 불에다가 익혀 먹지 않으면 뭐 위생상 나쁘다든지 뭐 보관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것은 그 맛을 즐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서 아,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쓸모없는 것에 열정을 갖는다. 아, 쓸모없는 것에 열정을 갖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쓸모없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승화된 그런 대상이 아마 예술이겠죠. 예술이 없다고 우리가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음, 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더 La conquête des superflus donne une excitation spirituelle plus grande que la conquête du nécessaire. 음. 아,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획득하는 것은 그 꼭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큰 불이강, 더 큰 정신적 만족을, 아, 영적 흥분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l'homme est une création du désir, non pas une création du besoin. 뭐 크리에이션, 뭐 창조물,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데지르, 욕망이죠. 이것은 여기 부수행, 필요, 부수행하고 이제 대립되는 에, 그런 개념일 텐데, 음.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의 소산이다, 욕망의 창조물이다. 말하자면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얘기죠. Non pas une création du besoin. 이 무수행은 필요. 그러니까 필요의 소산, 필요의 창조물.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꼭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l'homme est une création du désir, non pas une création du besoin. 인간은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건 그 불의 정신 분석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조금 긴데 자 먼저 번역만 한번 읽겠습니다. 단어는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지하실과 다락방이 있는 작은 집이다. 단의 일반적인 의미는 층계가 없는 1층에 머문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와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결코 몽상가가 될 수 없는 행인, 즉 타인과 동일 평면에 있는
1층에 머물게 된다. 단어라는 집에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상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불확실한 어원의 긴 통로에서 길을 잃는 것, 단어 속에서 희귀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단어들이 집안을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시인의 삶이다. 지상과 공중을 연결하는 시인에게는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낮게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음, 철학자들만이 항상 층기 없는 1층에 살도록 동료들로부터 강요당할 것인가. 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단어, 특히 이제 시어를 말하겠죠. 그 하나의 그 시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작은 집과도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집은 그 지하실도 있고 다락방도 있는 그런 집과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원문 보겠습니다. 레모 말 단어 레모 Je l'imagine souvent. 나는 종종 그것을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Les mots sont de petites maisons. 작은 집이다. 어떤 집? avec cave et grenier. cave가 이제 지하실이죠. 그 지하실과 그르니에가 다락방이요. 지하실과 다락방이 있는 그런 작은 집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유가 참 재밌는데. 자, les sans commun séjournent au rez-de-chaussée. 그 les sans commun, 그러니까 공통의 의미,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 여기서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의미, 보편적인 그 의미는 séjourne, 그 머물다, 거주한다. au rez-de-chaussée. 그 헤드쇼스에는 이제 1층인데 그 어떤 건물이 있으면 맨 아래층 그 1층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은 그 1층이라는 것은 toujours près du commerce extérieur. 그러니까 그 extérieur 외부, 그러니까 그 집의 그 바깥, 그 바깥과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1층이라는 것은 바로 바깥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 그, 에, 그래서 바깥 세계와 그 교류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런 1층. 또 다시 말하면 플랜 비아베 고트리 타인이죠. 플랜 비에 이것은 이제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타인과 동일한 그 평면, 타인과 동일 평면. 음. 그 다음에 스파성,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스파성 행인, 스파성 qui n'est jamais en revers. 레벨은 이제 몽상가죠. 몽상하는 사람. qui n'est jamais en revers. 결코 몽상가가 될 수 없는 행인. 이제 그런 타인과 동일 평면에 있는 그런 바깥 세계와 교류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그런 1층. 1층이라는 공간이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2층이나 지하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바로 교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아,
그래서 자 그리고 그래서 monter l'escalier dans la maison du mont c'est de degré en degré abstraire. monter l'escalier 그 계단을 오르는 것. dans la maison du mont 그 단어의 집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은 degré en degré 점점 더 abstraire라는 것이다. 추상적이 되는 것이다. 음, 음, 음. 그렇죠. 그다음에 descendre à la cave, 그 cave로 내려가는 것,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 cave로 descendre à la cave, c'est rêver. 그거는 꿈을 꾸는 것이다. 그것은 몽상을 하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이다. 어, 아, 우리가 그 단어의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예? 그 단어를 추성하는 것이고 또 그 단어의 집에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꿈을 꾸는 것이다. 몽상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c'est se perdre dans la lointaine couloir d'une étymologie incertaine. se perdre 길을 잃는 것. dans les lointains couloirs 긴 통로에서 어떤 통로? étymologie 어원 incertain 그 불확실한 어원의 그런 긴 통로에서 길을 잃는 것. 음. 아. 그리고서 c'est chercher dans les mots des trésors introuvables. 그리고 그 단어 속에서 des trésors 보물을 찾는 것이다. 어떤 보물? introuvable 발견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음? 그런 보물을 단어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이제 꿈을 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해석한 거 한번 보면은 단어는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지하실과 다락방이 있는 집이다.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층계가 없는 1층에 머문다. 그것은 언제나 외부와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결코 몽상가가 될 수 없는 행인, 즉 타인과 동일 평면에 있는 1층에만 머물게 된다. 단어라는 집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상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불확실한 어원의 긴 통로에서 길을 잃는 것, 단어 속에서 희귀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음. 그 다음에 monter et descendre dans les monts même c'est la vie du poète. monter 올라가고 descendre 내려가는 것. dans les monts même 그 단어 그 자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단어 그 자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이 셀라비 디포이트 포이트의 삶이다. 시인의 삶. 시인의 삶이란 그런 단어의 집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추상화하고 또 꿈을 꾸는 거죠. 응? Monter trop haut, descendre trop bas est permis au poète.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descendre trop bas, 너무 낮게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 에페르미 허락되어 있다. 오 포에트 시인에게는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qui joint le terrestre à l'aérien.
아, 그 지상과 아, 그냥 어떤 공중, 지상과 공중을 연결하는 음, 음, 그런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것이 음, 음, 시인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얘기죠. 음. 단어들의 집안을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시인의 삶이다. 지상과 공중을 연결하는 시인에게는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낮게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허용된다. 그다음에 Seul le philosophe sera-t-il condamné par ses pairs à vivre toujours au rez-de-chaussée. 필로소프, 철학자죠, 철학자. 지금 이제 여기 철학자라는 건 시인과 좀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 이제 시인의 삶이라는 그런 건데 철학자는 온다네. 뭐 이것은 어, 뭐 단죄하다 원래 그런 뜻이죠. 처해지다. 스가딜 공단의 빡세배. 여기서 빼는 이제 동료.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뭐 하도록 어, 어, 강요되냐면은 vivre toujours 언제나 헤드쇼스 언제나 그 헤드쇼스 1층에서만 살도록 1층에서만 살도록 강요되는 아, 그런 존재일 것인가. 아, 다시 말하면 이제 철학자들에게는 뭐 꿈을 꾸거나 그 추상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슐라르는 그 철학으로부터 예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예. 철학의 세계에는 어, 행복을 어, 찾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 왜 철학 세계는 그 살균된 세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생물이 들끓는 그런 예술의 세계로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아, 새로운 책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가. 나는 새로운 이미지들을 얘기하는 책들로 가득 찬 바구니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에 천국은 거대한 도서관이 아닐까요? 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일 뿐이죠.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음, 자, Quel bienfait nous apporte les nouveaux livres? 음, 얼마나 많은 그런 혜택을 nous apporte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뭐가? 이게 주어져. 새로운 책들. 그러니까 새로운 책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음. 아, 음. 그러니까 새로운 책들 속에는 에, 그 독자가 꿈꾸어야 할 새로운 매혹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Je voudrais que chaque jour me tombe du ciel à pleine corbeille des livres qui disent la jeunesse des images. Je voudrais 나는 그 이하를 바란다. chaque jour 매일 me tombe du ciel
하늘로부터 나에게 떨어져 내리기를. 아플렌 꺽베유 바구니 가득 차게. 뭐가? Des livres 책들이. Des livres qui disent la jeunesse des images. 그 이미지들의 어떤 젊음, 아, 어떤 뭐 새로움, 이미지들의 그 젊음을 이야기하는 그 책들이 예? 매일같이 하늘에서 바구니 가득가득 나에게 떨어져 내리기를 나는 바란다. 음, 음. 나는 새로운 이미지들을 얘기하는 책들로 가득 찬 바구니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떨어져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스브 에 나트렐. 그러니까 이러한 소원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트렐로. 스포디슈 에 파실레. 놀라운 일 이렇죠. 포디슈. 이런 경이로운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파실라 쉬운 거다. 왜냐하면 là-haut au ciel, le paradis n'est-il pas une immense bibliothèque? 저 높은 곳, au ciel, 그 하늘에 저 높은 곳, le paradis, 뭐 천국, 낙원, 그 천국은 immense, 거대한 비블리오테크, 그 도서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겠는가? 버실라르스의 천국은 거대한 도서관일 뿐이에요. Le paradis, 농바두때 의심할 나위 없이 그 파라데스 천국은 네 quiнимons bibliothèque, 늑 다만 거대한 도서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독자들이 상당히 행복해지죠. 새로운 책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가. 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얘기하는 책들로 가득 찬 바구니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일 뿐이니까. 그래서 une simple image, si elle est nouvelle, ouvre un monde. Vu des mille fenêtres de l'imaginaire, le monde est changeant.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 만약 그것이 새롭다면 그것은 한 세계를 열어준다. 상상의 수많은 창으로 보면 세계는 늘 변하고 있다. 자, une simple image,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 si elle est nouvelle, 만약 그것이 새롭기만 하다면 ouvre un monde, 또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다. Vu des mille fenêtres, 그 수천 개의 창으로 보면 그 어떤 창, 그 리마시네르, 그러니까 상상의 창이죠. 상상의 창. 그 상상의 창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르몽드 세계는 늘 숑숑트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실라에 있어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주어진 그 이미지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이미지들,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역동적인 이제 그런 것이 상상력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 속에는 이제 얼마든지 수많은 이미지로다가 연결되는
어, 그런 창이 마련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음.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어.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한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하나의 세계가 탄생한다는 거죠. 상상의 수많은 창으로 보면 세계는 늘 변하고 있다. 음. 그 다음에 Le poème est essentiellement une aspiration à des images nouvelles. Il correspond aux besoins essentiels de nouveauté qui caractérisent le processus humain. 아, 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열망이다. Le poème, 시라는 것은 essentiellement, 본질적으로 une aspiration à des images nouvelles,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열망이다. 음, 음, 음. 우리가 시를 보는 것은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는 그 열망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Il correspond aux besoins essentiels de nouveauté. 그 시라는 것은 아, nouveauté, 새로움,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에 부응한다. 그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라는 것은 기 캐릭터리스 부시즘, 인간 정신, 인간 영혼, 인간 정신을 특징 짓는 음? 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인간 정신을 특징 짓는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가 인간 정신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음, 음. 그 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열망이다. 그것은 인간 정신을 특징 짓는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음. 자, 이제 이런 아, 조금 더 봐야 되겠네. Devant une flamme dès qu'on rêve, ce que l'on perçoit n'est rien au regard de ce qu'on imagine. 아, 이거는 그 촛불이라는 그 작품에 나오는 건데, 음, Devant une flamme, 불꽃. 그래서 이게 촛불을 말하는데, 그 촛불 앞에서, 불꽃 앞에서, dès qu'on rêve. 그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 꿈을 꾸자마자, dès qu'on rêve, ce que l'on perçoit n'est rien au regard de ce qu'on imagine. ce que l'on perçoit는 percevoir,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얘기죠. 지각하는 거. 그래서 perçoit는 imagine, 상상하는 것과 이렇게 대립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ce que l'on perçoit,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n'est rien,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해서 au regard de ce qu'on imagine.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아, 음,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가 넓고 풍요롭고 깊고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의 세계처럼 뭘 지각하는 것만을 추구할 때 또 얼마나 그 삶이 단조롭고 건조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음. 불꽃 앞에서 꿈을 꾸는 순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Le rêve est plus fort que l'expérience. 꿈은
experience, 실제적인 경험보다 더 강력하다. 다음, un être privé de la fonction de irréel est un névrosé aussi bien que l'être privé de la fonction du réel. 자, irréel하고 réel가 지금 될 때인데 이건 비실제적인 거고 이건 실제적인 거죠. 음. 아, 아네트 프리베드 결핍되다. 프리베 뭐가? La fonction de irréel. 그러니까 비실제적인 것의 비실제적 기능. 음. 아, 그러니까 여기서 비실제적이라는 것은 상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fonction de irréel을 갖다가 상상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상적 기능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l'être privé de la fonction de l'irréel, 상상적 기능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est un névrosé. 네브로제는 이제 뭐 신경증 환자, 노이로제 환자 이런 거죠. 아, 오시비하고 마찬가지로 그 이하와 마찬가지로 l'être privé de la fonction du réel, 그 실제적인 것, 실제적인 것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실제적 기능이 결핍된 그런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경증 환자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실제적 기능이 결핍된 존재를 신경증 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어떤 상상적 기능이 결핍된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신경증 환자다.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바슐라로 이제 그 상상력, 또 행복, 시, 몽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바슐라의 그 시학에 관련된 몇몇 그 인용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바슐라의 행복과 몽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스통 바슐라르의 행복과 몽상의 시작에 관한 몇몇 발췌문들을 원문과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